하는데 어저께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어저께 부산에 강의를 갔어요. 부산에 가서 초등학교 이제 부모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건데 초등학교를 택시를 타고 부산역에서 가야 돼요. 그래서 택시를 잡고 탔는데 택시기사님을 너무 잘못 만난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싶게 연로하세요.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떠시는데 제가 면허는 있지만 운전 못하거든요. 저쪽에 와 있는 저희 식구들이 운전면허를 딴다고 20살 돼서 같이 따자고 했는데 저만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쟤네들이 오토바이로 앞뒤를 막아주겠다. 길을 못 외우니까. 근데 그것도 논편법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마지막으로 해볼게 그러고 세 번째 붙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운전을 하는 건 알잖아요. 운전을 못하지만. 근데 이 선생님은 운전하면 안 되실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장롱에 면허 있는 내가 낫지. 정말 호목강 많으셔가지고 연세도 너무 한 80이 넘어 보이시고 이렇게 떠시는데 제가 땡땡 초등학교요 그랬더니 예? 그러고 출발하셨어요. 어디로 가자 그랬죠? 네 땡땡 초등학교요. 거기가 어디더라? 그렇게 해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새벽까지 상담하고 시간 좀 타이트하게 가서 너무 없어가지고 막 있는데 너무 불안한데 그냥 기사님 내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다가 내비를 한번 찍어보겠다. 안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제 걸 내비를 찍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꽂으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고 가시는데 가시다가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 가시다가 사실은요 제가 글을 몰라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비는 글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전을 하세요? 그랬더니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글씨를 찍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출발할 때는. 중간에 좀 정체되면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땡땡초등학교 말을 하셔가지고 발음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말을 하셔가지고 그 내비를 이제 찍고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면서 들은 말씀이에요. 본인이 본인 표현이에요. 정말 팔순이 자란 노인이셨는데 본인은 시계추였대요. 시계추처럼 70까지를 살았대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배를 타셨대요. 아프리카까지 가는 게 부산이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신 거예요. 배를 타시고 아프리카까지 가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갔다가 오면 애가 3살이 돼요. 네. 한 번 나가면 짧게 2년, 길게 3년 그렇게 또 갔다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을 셋 낳고 아들을 키우고 65세 때까지가 배를 타시고 70이 돼서 아들들은 다 이제 나가고 할머니랑 아침 먹고 멀뚱, 점심 먹고 멀뚱, 저녁 먹고 멀뚱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운전을 나왔대요. 칠순도 그 택시 운전을 할 수는 있나 봐요. 이게 그 건강검진 통과만 하면. 그리고 가면서 이제 제 마음은 이미 녹았어요. 사실 불안했던 마음은 이분을 만날 이유가 있었던 것 같구나 라고 해서 이미 녹았고요. 하면서 들려주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분은 기저귀 가방을 얘기하시면 기저귀 얘기를 이만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휴대폰을 얘기하시려면 휴대폰 대리점 얘기까지 갔다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린 얘기 너무 많아서 제가 저희 지도기들한테 얘기했더니 소설로 쓰라고 할 정도로 네.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저 정말 이 얘기는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다른 얘기를 준비했었는데 이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글을 못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는 데는 이상 없으셨어요. 배는 뭐 그냥 노동이에요. 그냥 왔다가 짐 빼고 짐 싣고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첫 아들이 딸을 낳았다고 연락이 왔대요. 딸을 낳았다고 연락이 와서 배를 타고 와서 급하게 그냥 한국에서 아들이 일단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아들의 첫 딸이니까 할아버지한테도 좀 이름을 지어달라거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글을 모르잖아요. 받침이 있는 건 전혀 못 쓰신대요. 받침이 없는 건 조금 읽을 수 있으신데 그러니까 아비가 까막눈이라 본인 표현이에요. 아비가 못 봐서 이름을 지어달라고는 안 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이름을 못 지어주는 것도 마음이 아팠대요. 첫 아들이 첫째 아이니까 본인은 아들만 셋이었대요. 딸을 낳았다는 게 더 기쁘신 거예요. 본인은 딸을 못 낳았으니까 확 가서 그 아기를 딱 봤대요. 봤는데 글을 모르는 자기 입에서 딱 튀어나온 단어가 아름답다였대요. 그냥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동 반사로 그냥 그 아기를 딱 본 순간 아름답다 그랬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딸 이름을 아름이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라고. 아버지가 아름이라고 지어주신 거라고. 아름답다는 뜻의 아름이라고. 있다고. 그리고 그 아름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아가씨가 9백을 가자고 했는데 자기가 아는 백은 기저귀 가방 백밖에 없어서 부산에 어느 거리에 가면 가방들을 많이 파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글로만 가고 있는 아가씨가 저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백 파는 데로 간다고. 아니라고 그러고 너무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집에 와서 아름이한테 아름 9백 알아? 이렇게. 할아버지 아는데 가봤어? 응. 뭐 하는데야? 두꺼운 고기가 있는데 그걸 썰어서 먹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가고 싶어? 아니 아빠 내가 아빠 오면 할아버지 모시고 가라고 할게. 옆에 할머니가 저것이 그냥 아빠 힘들게 돈 버는데 그렇게 쓰고 다니니까 아빠 힘든지 모르고 그랬대요. 우리 아름이한테 우리 할망구가 그랬대요. 네. 그러면서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이만 보면 지금도 아름답다 얘기를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음성을 너무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할아버지 너무 기억하고 싶은데 잠깐 녹음해도 되냐 허락을 받고 그 끝부분에 살짝 정말 그 음성을 기억하고 싶어서 내가 꼭 다시 뵙고 싶다고. 다음에는 짝지 만들어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눈이 안 좋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웃기려고 좀 다루셔서. 네.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잖아요. 아름답다를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네, 아름답다 알고 있잖아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아름답다는 단어가 그 아름답다구나.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이나 아름답다구나라는 걸 어저께 처음 들어서 그 다음부터 아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저는 되게 특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답거든요. 근데 신을 믿지 않아도 그 신이 보는 아름다움은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클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오늘 보는 뒷모습, 오는 앞모습, 처묵처묵하는 모습까지도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걸 몰라요. 세상에 살다 보면 그걸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 무수히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름답다고요. 그를 모르는 분이요. 생명을 보고 처음 떠오른 단어 아름답다잖아요. 그만큼 아름다운 걸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해도 어디선가 만나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괜히 처음부터 울리고 싶지 않아서 뻘소리들을 했지만 아름답다는 마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마음이 지친 10대들에게 마음속 10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한 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한 쌤 TV 수요일에 만나.